퇴근 시간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며 보안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계 초침이 자정 가까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루의 끝이라는 감각이 아니라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간다는 공허함이었죠. 비가 살짝 내린 도로 위로 형광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와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고 바람 소리만 울렸습니다. 나는 익숙하게 중얼거렸습니다. 27번 오늘도 이거네. 멀리서 헤드라이트 2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버스보다 훨씬 느린 속도였어요. 엔진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섰을 때 차창 안쪽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종점 표시등이 꺼진 채로 27이라는 숫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 27번 맞죠? 운전기사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나 오늘따라 조용하네요. 운전기사 조용한 게 좋죠.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라니.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뒷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좌석마다 희미하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누군가 오래전에 앉았다 떠난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엔진이 켜지자 미세한 진동이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의 불빛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나는 창가 쪽으로 기대어 앉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도로는 아무 표시도 없는 검은 길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피로에 절어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낯설 정도로 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창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명 가로등이 있었는데 유리창이 안에서 막혀 있는 건가? 나는 유리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 다음 정류장은 짧은 정적. 라디오 당신의 기억입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나는 귀를 막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나 창밖은 여전히 암흑이었고 거기에 내 얼굴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내 눈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당신의 기억입니다. 무슨 뜻이지? 이건 그냥 안내방송일 뿐이야. 피곤해서 헛소리가 들린 거겠지.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났을까 버스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좌석 몇 칸 앞 중년 남성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창문에 기대어 있었고 휴대폰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동시에 그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급정거하듯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붙잡으며 중심을 잡았어요. 운전석 쪽을 바라봤지만 기사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기사님? 방금 멈췄잖아요. 왜 멈춘 겁니까? 대답 없음. 나 기사님. 라디오에서 다시 잡음. 라디오 모든 승객은 반드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급히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리에 가방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꿈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아직 잠들어 있는 건가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피로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낯선 어둠에 잠식된 그림자 같았죠. 나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듯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꺼졌던 종점 표시등이 순간 깜빡이며 켜졌다가 탁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졌습니다. 나는 그 불빛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내 심장 박동도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버스는 단 한 번도 종점에 도착하지 않는 버스라는 걸.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마치 공중을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창밖은 완전히 검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로의 흰 차선도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 갇힌 듯 했습니다. 이 버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직 종점이 아닌가요? 앞좌석에 앉은 젊은 여자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다 꺼지길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눈동자를 굴리며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자 신호가 없어요. 한 칸도요. 나 요즘 이런 데선 잘 안 터지죠. 여자 근데 방금 창밖에 제 집이 보였어요. 나네. 여자 분명 제 집이었어요. 커튼도 창문도 그대로인데.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흐릿한 불빛 하나가 스쳐갔습니다. 그건 마치 영화 필름이 불에 그을린 것처럼 일그러진 화면이었어요. 그 속에 한 여자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좌석의 여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자 숨을 삼키며 저게 저예요. 나 잠깐만요. 그냥 착각 아닐까요? 여자 저는 절대 착각 안 해요. 저 집이 제 장례식 사진이 걸린 거예요. 순간 버스가 덜컹이며 흔들렸습니다. 여자는 급히 손잡이를 잡았지만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몸이 무겁게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깜빡이는 사이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사라졌다는 표현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리에 남아있는 건 검은 우산 하나뿐이었습니다. 비닐 손잡이엔 물기가 맺혀 있었고 아직 빗방울 냄새가 났습니다. 나 기사님, 누가 방금 여기서 사라졌어요. 들리십니까? 대답 없음. 나 기사님, 운전석은 여전히 고요하다. 그때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라디오 승객 한 명 하차하였습니다. 라디오 다음 정류장은 망각입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망각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수연.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버스에 탔을 때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명함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명함의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늘보험. 하늘보험? 이름부터 불길하네요. 하지만 정말 그게 중요한가요? 창문 밖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정류장 표지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고 대신 하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 누군가 볼펜으로 한 줄을 적어 놓았어요. 기억을 잊지 말 것.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표지판이 뒤로 사라지며 버스가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손에 든 우산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손이 이렇게 차가운 거죠? 손끝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라디오 모든 승객은
반드시 자신의 기억을 반납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소릴 캐요? 누구야? 라디오 불필요한 기억은 하차시 폐기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좌석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빛이 꺼지기 직전의 잔상처럼 누군가의 실루엣이 몇 초씩 남았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자신의 과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병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버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좌석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앉아 손에 쥔 우산을 내려다봤습니다. 물방울이 스며든 손잡이에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창밖은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물결 같은 어둠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억을 지워버리는 길이에요. 그때 라디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가까운 음성이었어요. 마치 내 옆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 정석 씨, 곧 도착합니다. 나는 몸을 돌려 라디오 쪽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오 불빛 속에서 잠깐 낯익은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정석 내 이름이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속도를 늦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어딘가에서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표면에 김이 서리더니 그 위로 어렴풋한 영상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낡은 영화처럼 흑백으로 일렁거렸어요. 거기에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잠바를 입고 손에 비닐우산을 쥔 채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분명 은희였습니다. 나 은희야? 속삭이듯 이럴 리가 없어요. 여긴. 영상 속의 은희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희 영상 속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따뜻한 국 끓여놨어요. 얼른 들어가자. 소년은 엄마는 언제 와? 은희 조용히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 다 끝나면 집에 갈게. 그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검은 물결에 번지더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을 밀어도 그 화면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유리 안쪽에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억이 갇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건 내 기억인가요? 아니면 그녀의 기억인가요? 버스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좌석 반대편에서 노인이 내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노인 다들 자기 정류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나 정류장이라니요? 노인 기억 속으로요. 떠나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하거든요. 잊히기 전에. 그의 손목에 걸린 낡은 시계가 틱 소리를 냈습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이는가 싶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형체가 스르르 투명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 잠깐만요, 어르신. 그러나 이미 노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만이 좌석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시침이 멈춘 그 시계는 여전히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손에 쥐었습니다. 식은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라디오 승객 한 명,
하차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버스 안조명이 깜빡였습니다. 나는 손에 든 시계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뛰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흑백 화면처럼 변해 있었어요. 이번엔 젊은 나 자신이 보였습니다. 비 오는 밤 술에 취해 걸어가는 나. 비닐우산이 부러져 있었고 발밑에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 나는 신호등도 보지 못한 채 도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이네요. 그날 은희가 떠난 날. 차량 경적 소리가 짧게 울리고 화면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내 시야도 함께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며 마치 그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어요. 나는 손으로 의자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나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라디오 모든 기억은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나 멈춰요. 제발 멈춰요. 하지만 유리창 속 장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 얼굴이 창문에 겹쳐졌습니다. 그건 지금의 나가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과거의 나였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피에 젖은 이마, 다치지 못한 눈, 그리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은희의 모습.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희 기억 속 그만 일어나요, 여보. 그 순간 버스의 브레이크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터질 듯 뛰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흑백 장면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지막으로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집에 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문장이 사라지는 동시에 창문은 다시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 얼굴만은 여전히 흑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정말 퇴근한 게 맞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날 밤 도로 위에 누워 있는 건가요? 라디오가 마지막으로 작게 울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회안입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 대신 내 심장 고동만이 객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길이라는 걸요. 버스가 갑자기 밝은 터널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긴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순간 눈이 부셔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뜨자 창밖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흰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개인지 혹은 조명이 반사된 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다니던 회사 근처였습니다. 그 건물 1층, 평소 점심시간마다 지나던 꽃집 앞이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 차림의 몇몇이 무거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 조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그곳을 지나칠 때 나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석 씨를 추모하며.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질했어요. 이건 무슨 장난입니까? 나 그럴 리가 없어요. 나 살아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달려갔지만 여전히 기사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돌릴 때마다 마치 허공을 잡는 듯 보였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아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닿는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고요? 운전기사 조용히 돌아가는 길이라 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아직 은희한테 가야 한단 말이에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술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마치 액자 속 사진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 대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흰 빛이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밖은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에는 흰 국화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절을 하고 있었죠. 나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향 연기 사이로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액자 속에 나는 낯설 만큼 평온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나 이건 거짓이에요. 나 이건 꿈이죠. 그냥 악몽이죠. 그때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승객 정석 씨, 다음 정류장은 회안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장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섰습니다. 향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와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은희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고 손에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결혼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 은희야, 나 여기 있어. 들려요? 나나 아직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액자 위에 떨어지며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액자 유리가 깨지듯 금이 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틈에서 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내 손을 덮으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은희 속삭임 그만해요. 이제 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는 한 나는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희, 아직 난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이 없던 날을 버틸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낼 수 있죠? 버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다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다시 어둠뿐이었어요. 창밖의 세상은 사라지고 그 대신 내 장례식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라디오 모든 것은 예정된 종착점으로 향합니다. 나 거짓말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요. 그때 창문이 서서히 검게 변했습니다. 그 위에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내 손이었어요. 창문 너머에서 또 하나의 나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 인사하듯이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후회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죽은 자도 그리움을 놓지 못하면 이렇게 길 위를 떠도는 거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의 모든 빛이 다시 어둠으로 삼켜졌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제 진짜 집으로 갈게요. 버스는 다시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빛이 사라진 뒤 세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차창에 비치는 불빛 하나 없이 오직 엔진의 낮은 떨림만이 심장을 대신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아직도 향 냄새가 손끝에 묻어있는 듯 했어요. 그 향이 점점 쇠냄새로 바뀌며 코를 찔렀습니다. 이 버스는 왜 멈추지 않죠? 이제 돌아가야 할 때인데. 좌석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숨소리만이 객실을 메웠습니다. 그때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습니다. 라디오 운전석 접근은 금지 구역입니다. 짧은 경고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나를 자극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손잡이를 잡는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나 운전석 기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라디오에서 낮은 잡음만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통로를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버스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운전석은 커튼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커튼 뒤로 희미한 형체가 비쳤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버스 제복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모자와 장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모자의 챙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제복의 가슴 부분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석.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 이건 장난이죠? 누가 이런 장난을 쳐요? 라디오가 다시 울렸습니다. 라디오 운전자는 언제나 승객 중 한 명입니다. 그 문장이 공기 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직접 새겨지는 듯 했어요. 나는 운전석 옆에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편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천히 나를 향해 웃었습니다. 나 안 돼, 그건 내가 아니야. 라디오 운전자는 언제나 자신을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거울 속에 나가 핸들을 세게 돌렸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좌석들이 넘어지고 유리창이 삐걱거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을 짚으며 일어나자 운전석 옆의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 안쪽엔 어둠이 아니라 회색빛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긴 통로 양옆에 낡은 표지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 후회, 망각이라는 글자들이 어둡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사 정석. 발밑에 떨어진 표를 주었습니다. 날짜는 5년 전 11월 8일 은희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늦게 퇴근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나를 기다리다 쓰러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버스는 현실의 길이 아니라 내가 떠나지 못한 기억의 궤도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퇴근길에 오른 채 종점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처럼. 라디오 정석 씨, 이제 이해하셨나요? 나 그래요. 내가 운전하고 있었군요. 라디오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입니다. 나는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들 앞에 시동 스위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올리자 핸들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나 이제 멈출게요. 정말 멈출게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세상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공기가 무너지고 차창 너머에서 부서지는 빛이 밀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형체도 시간도 그저 하나의 문장만 남았습니다. 라디오 모든 운행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지만 어디선가 은은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두 손을 핸들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집에 가는 길이 맞네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창밖 풍경이 줄처럼 늘어졌습니다. 빛이 뒤섞여 붉고 푸른 선들이 창문을 스치며 사라졌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일정했어요. 라디오 정석 씨, 속도를 줄이세요. 나 아직 안 돼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라디오 이미 종점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나 아직 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객실 안의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단 하나 비상등만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켜질 때마다 좌석마다 희미한 형체들이 스쳐갔습니다. 사라졌던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처럼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걸까요? 버스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창문이 진동하며 떨렸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고 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 속에 낯익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흙 냄새, 은희가 끓이던 미역국 냄새, 그리고 병실의 소독약 냄새. 나 은희야,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라디오 정석 씨,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나 거짓말. 당신이 뭘 알아요? 나는 라디오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디오 속에서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은희의 음성이었습니다. 은희 라디오 여보, 이제 그만 와요. 그만 일하시고. 나 은희야. 정말 당신이에요? 은희 당신이 그날 늦게 온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나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은희 그만 멈춰요. 제발. 그 말과 동시에 버스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핸들이 내 손에서 벗어나며 요동쳤습니다. 비상등 불빛이 객실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내 그림자가 수십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림자들이 의자 사이를 걸어가며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해. 멈추면 모두 사라져. 멈추면 그녀도 잊혀질 거야.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머리가 울렸습니다. 눈앞에 도로가 구부러지고 세상이 휘청거렸습니다. 도로 위에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 소멸 구간. 나 아니, 안 돼요. 나는 잊히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끝마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허공에 녹아드는 듯 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이미 반쯤 사라진 그림자였습니다. 라디오 모든 승객은 기억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싫어요. 난 아직 남아있고 싶어요.
당신을 기억해야 해요. 붉은 비상등이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은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멈추면 잊힌다. 하지만 계속 달리면 난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된다. 그때 차창에 금이 확실히 퍼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빛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나 은희야, 미안해하지만 아직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은희 속삭임 그럼 결국 나도 잊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손끝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녹듯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창 밖 세상이 흑백으로 변했고 도로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붉게 깜빡이는 비상등 뿐이었습니다. 그 빛이 점점 느려지더니 마침내 꺼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공기조차 멎은 듯 했습니다. 어디선가 은희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은희 이제 그만 와요. 더는 길이 없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무릎 위에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은희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우리 뒤로 27번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버스는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놓지 못한 기억을 태우고 가는 중이라는 걸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먼 곳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벤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긴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버스는 사라지고 대신 바닥엔 흩어진 낙엽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먼 동쪽에서 서서히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볍고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새벽 공기였습니다. 정류장 간판에는 희미하게 27번 종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종점에 도착한 겁니다. 벤치 옆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한쪽 스피커에서 희미한 잡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 운행 종료. 27번 버스. 오늘도 안전 운행 감사합니다. 그 문장이 마지막으로 흘러나오더니 라디오 불빛이 꺼졌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달빛이 남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 속에 비 냄새가 약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비였을까요? 아니면 기억 속의 냄새였을까요?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저편에서 새로운 버스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조등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정류장 앞에 멈춰선 그 버스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엔 첫차 1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기사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기사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 집까지요. 운전기사 모두 그 말을 하시더군요.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버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빈 좌석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디선가 은희의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나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죠. 버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 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타야 할 이유도, 타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멈춰 있는 이 순간이 너무도 편안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내 발치에 모였다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작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돌아왔어요. 나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작은 종이표 한 장이었습니다. 27번 버스 회수권 1매. 표 뒷면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당신을 태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눈가가 조금 시큰거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류장 옆에 가로등이 꺼지고 아침 햇살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첫 차가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차창 안 맨 뒷자리에는 나와 닮은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고 구름이 열리며 햇살이 내렸습니다. 그 빛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 그저 평온했습니다. 나 은희야, 이제 나 정말 집에 왔어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고 세상이 멀어졌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울리는 버스의 엔진음이 겹쳐졌습니다. 모든 게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습니다.